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고요.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추위보다 더 서민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나 올랐습니다. 우유값도 올라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독재자 전두환을 미화할 때 그래도 물가는 잡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전두환이 경제는 잘 모르니 전문가한테 맡긴 덕택이었습니다. 잘 모르면 잘 맡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것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누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치솟은 물가는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정부 제일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고 또 하나는 탓이죠. 남탓 그렇게 많이 하죠. 저희가 지금 그 포털에서 클릭수 조작한 것 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포털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밝혀지기도 전에 그걸 갖다 들이댑니다. 지난번에도 선거 불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맨날 패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선대위 고문인가요? 선거 돕겠다고 나온 나경원 전 의원도 애써서 이번 선거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지역 단체장 뽑는 거다,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먼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포털을 자평양 세력들과 중국의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자행한 후안무치약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1% 사람들이 보수 진영만을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시즌2가 기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에 지면은 저 탓을 하려고 미리 한 자락을 까는지 모르겠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총선 바로미터로 보는 인식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강서구는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독주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성철 소장?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책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 방금 전에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나경원 전 대표 그런 식의 얘기한 게 참 이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얘기하는 게 좀 솔직히 창피하고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 국민의힘 수준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들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꼭 이겨야 된다고 중진 의원들 대규모로 투입했고요. 의원들 종별로 배치했고요. 각 당협위원장들한테 거기 가서 활동 상황 한 거, 또 지인들에게 연락한 거 다 보고서 제출하라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별 그냥 구청장 하나 뽑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 전형적으로 이제 언론을 호도하는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아니면 민주당이 내년에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언론이 어떻게 깔리겠냐고요. 뭐 민심 사나워져, 민심 위반 현상, 국민의힘 내년 총선 어려워, 뭐 민주당 내년 수도권 선거 어려울 듯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총선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저렇게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본인들이 현재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할 때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 다음에 응원 페이지가 있는데 중국 응원 비율이 한국 응원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궁금한데 김두수 대표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90몇 %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작업이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외국에서 지금 클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난성인지 또는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북한의 소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드루킹으로 이어가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의심된다 이런 논리의 전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해프닝인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정치 프로그램에 딱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해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클릭하게 해서 이 이제 네티즌 입장에서는 약간 장난 같은 뭔가 이렇게 한번 인증샷을 받아보는 뭐 재미 이런 것 같은 걸로 이제 했고 외국에서 이게 이제 IP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행태라서 실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데 역외를 통해 들어온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진단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방도 간단한 이야기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네티즌들이 뭐 한국 뭐 카메룬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뭐 몇 가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막 80% 90% 다른 나라 그게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프닝이고 여기 누가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이 떡밥을 물었다. DC 인사이더 같은데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지금 대통령실하고 집권당은 마치 여론 조작 뭔가 가짜 뉴스 이런 거 유포되는 어떤 거대한 음모 세력이 있고 이런 거에 반국가 세력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 2달 3달 울겨 먹으려고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런 뭐 강서구청장 선거라든지 이런 패배의 원인 뭐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 다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오바 같습니다. 정말 조금 지나면 정말 우스개 해프닝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이제 방방 뜨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걸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의 건강한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는 거. 이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문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여론조작 방지 TF를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욱 교수,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라고 할 정도로 이 사안을 크게 보는 거죠? 아니,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안들을 만들어서 지지층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참모들이나 국민의힘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여론조작 방지 TF를 만든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오송 참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국민 11분이 돌아가신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하지 않고 잼버리 국제적인 창피를 당한 거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았던 거. 그다음에 이동관 아까 나왔습니다만 방송장악 음모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다음이라는 포탈에서 이거 하나 벌어졌다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달려드는 걸 보면 아 진짜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면피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려면 왜 이런 사람을 갖다 김태호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하냐고요. 범죄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켜서 대통령이 사면시키고 사면에서 경선해서 그 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후보를 뽑아서 내보내니까 이따위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나서 갑자기 다음을 작살내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털 생태계를 누가 박살내느냐? 이동관과 이놈의 정부가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아 제가 볼 때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 해외 못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게 그렇게 크게 반응해야 할 일인가요? 총리부터 방통위원장까지 그저 웃음 짓게 만드는군요. 정말 중요한 일에 큰 힘을 쓰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예를 들어 공작의 주체라고 보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거라 판단했다고 하면 중국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했는지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탐문해봤더니만은 DC 인사이드라는 어떤 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게 클릭이 그냥 로그인도 안 해도 되고 계속 누르면 되는 걸 보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심심해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엔 중국 게이트처럼 해가더니만 나중에 뭐 트루크메니스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화화가 되고 종결된 사안인데 그걸 하루 뒤에 박성중 의원이 끌고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때문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준혁 교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분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 대표지 않습니까? 말을 아끼는 거예요. 왜 말을 아꼈느냐? 저들의 속내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 속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뉴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인데 내년 4월 총선에 진보진영 플러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다음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여러 가지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정권 심판론이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방통위의 권한으로서 바로 이 뉴미디어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 장치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초전으로 지금 ETF를 만든 거예요. 이 정부가 뭔가 미디어 쪽에 깊이 칼을 대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키우고 불리한 거는 줄인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 지금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쭉 이렇게 겪어보셨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수준이요? 수준이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그럴까요? 언론 자유 환경? 자유. 근데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의 경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보수 채널, 그러니까 TV조선, 뭐 채널A 이런 쪽에서는 저를 안 불러가지고 제가 그쪽에 언론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제가 주로 나가는 데가 뭐 KBS, MBC, 뭐 CBS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하고 스픽스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다른데 뭐 나갈 거 있어요? 그럼요. 스픽스가 활용점정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뭐 제가 이재명 당대표 비판한다고 저 안 부르거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고 안 부르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 또한 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시청자나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발언에 제약을 느낀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랑 김두수 대표도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 나가시잖아요. 저는 보수 언론에서 싹 잘렸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개편으로 잘린 건지 아니면 개편이겠죠. 예, 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패널 중에서 개편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패널 중에서 좀 센 발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교체를 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약간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TV조선이나 채널A의 방송 패널로 있다가 지금은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조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것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종편에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섬세하게 자기들의 의제들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들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노골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이동관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동관 체제가 아마 지금 세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팅을 해서 성과를 낸다면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 그런 방식들을 들이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전 그런 의미에서라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도도해서 그런 몇 가지의 잔재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민심, 여론의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잔재주, 쓸데없는 과거에 본인이 썼던 방식들을 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도 저하고 시사 프로그램 오래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패널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우리 패널 분들을 존경하는 게 이게 오랜 경험과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사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며칠 또 한 몇 달 해보면은 바로 본전이 드러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패널들을 또 솎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노리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소문이 꽤 있었는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예측 가능했고요.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런데 TF가 구성돼 가지고 패널들의 성향별 분류를 하고 있고 발언을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방통위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같이 이제 뭐 연합뉴스 TV에서 노동일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패널을 했는데 둘 다 정말 좀 합리적이다 이런 좀 평가를 받는 행태를 통해서 이제 당시 인사 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수 패널로 나온 노동일 교수조차도 비판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태도 있었고 뭐 김행하고는 저 후보자하고는 저하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도 새는 이런 연교 정책을 왜 하냐고 했다가 대통령을 바가지에 비유했다고 방방 뜨는 바람에 그 다음 말로 안 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뭔가 체크하고 눈치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는 뭔가 이걸 체계화시키고 또 이런 뭐 여론 조작 뭔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세를 펴면서 내년 3월까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8월 달에 그러니까 보수 언론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새롭게 런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8월 중순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저랑 10년 된 기자인데 자 9월 달부터 우리가 이 채널을 런칭을 한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좀 한 주간 브리핑 이런 것들 쭉 설명을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회사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가 사회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윗분들하고 상의해보고 나를 출연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번 보고를 해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줘라 그랬거든요. 연락이 없어요. 다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종편에서 담당 PD하고 얘기가 잘 됐죠. 잘 됐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전에 출연하던 프로였는데 그랬더니 아우 죄송하다고 그냥 딱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정권 교체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제가 명색이라도 예전에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그게 유명한 프로인데 그 이제 2번 강의를 했거든요. 2번 강의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전국적인 강의 명강사로 좀 소문이 났는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없고 또 어디서 의뢰 왔다가 다 세팅되고 났다가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어제도 또 문자가 또 하나 와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제 의뢰하는 분들한테 다 체크하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김종욱 교수 보시기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하게 치르는 것 같은데 주목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이 세 사람 수도권 주자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처지잖아요. 나중에 자신들의 행보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체제를 두고 김기현 체제를 꼭두가시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MBN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동훈이 내년 4월에 오히려 총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이 상당 부분 좀 내부에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선거가 참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그 징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겠죠.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0% 이상 패배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나와 있는 지역구 선거구 절반 정도의 출마 예상자들 같은 경우가 거의 전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럼 대표주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주자를 바꿔야 되는 것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나마 윤 대통령과 측근에 있다라고 얘기되는 원희룡, 권영세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교집합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이 권영세,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교집합으로서 남겨둬야지만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투표를 할 겁니다. 40% 한다고 치면요. 윤 정부 들어와서요. 수도권 지역에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와서 투표해가지고 거의 증명하듯이 숫자가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증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10% 이상이면 수도권 다 아시겠습니다만 적게는 수백 표에서 많게는 수천 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10% 이상의 격차가 났다. 아무리 강서구라고 하더라도 복원이 안 돼요. 6개월 동안. 그럼 선거운동 하나 많아요. 그럼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랑 막 싸워야 돼요.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신들 안 돼? 왜 이따위로 하고 있어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완전히 자중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원희룡을 통해서 뭔가 수도권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망상 같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럴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볼 때 이번 참에 그런 게 있었죠. 선거 때 되면 그냥 확실하게 지자. 오히려 그것이 확실하게 지게 되면 나중에 윤 정부랑 거리를 두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방주사 맞는 셈으로 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예방주사 문제에서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승리한 쪽이 승자의 저주 비슷하게 혹시 덫에 걸리지 않을까 요 걱정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이제 민주당 문제니까 빼놓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면 실제 수도권의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 선거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일종의 예비 총선처럼 만들어버린 건 오로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지금 집권 말기이라면 척이라도 지면서 레임덕에서 그냥 싸울 수도 있는데 중간 평가 형식을 갖추면서 대통령하고 척은 질 수 없는데 진퇴양난의 어떤 문제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잠깐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예로 들면 그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그만 사퇴시키고 비대위에 띄어야 되지요. 그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될까요? 그럼 비대위를 한다면 누가 될까요? 글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영세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누가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는 대통령하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삼선에 뭐 이렇게 포용력 있고 국민들이 아마 근영세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뭐 비대위를 띄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망해야 다시 일어서는데 이번 이런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서 새로이 어떤 파괴적 창조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심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름 자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완전히 폭망이다. 누구나 생각할 법한데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1월달, 2월달인 것 같아요. 총선 임박해서. 네, 그러니까 공천 여부. 그러니까 내가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또한 용산에서 내려온 그런 낙하산 후보에게 본인 지역구를 뺏긴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다도 적극적으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민심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뭐 거의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닥 민심까지도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 체제로 계속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먼저 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신임하는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이 좀 자율권을 갖고 좀 여러 가지 뭐 전국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그래 내가 너무 개입하다가는 총선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이 알아서 해. 라고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과 용산의 스타일상 그립감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 내분이 생기고 그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게 일요일이라고 네. 생각하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것보다도 네. 공천을 받더라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선거 나가면은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아부를 잘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안 하면 나는 수도권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좋은 지역구를 받을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내가 당협위원장이 돼가지고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나는 공공기관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당협위원장직을 먼저 받는 것. 그래서 공천을 죄송합니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 이력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정치인들이 없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뭐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당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있어서 40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에 의하면 40명이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될 것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남이거나 아니면 강남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핫바지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국민의힘이 뭐하러 존재하는 거지?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전 그럼 당연히 12월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만두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아마 이 싸움은 처절하게 벌어질 거고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예를 들면 정부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공천 싸움이 또 벌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싸움은 1, 2월이 아니라 아마 그 이전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좀 살아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3주 전쯤에 언론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 그 고위직 인사의 국민의힘 입당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고위직들도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동기도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원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총선을 이제 출마를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한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동기인 저보다 거기가 더 가까워서 제가 야, 얘는 왜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작업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다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지역 위원장은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여기서 고생 죽도록 한 10년 가까이 하고 플랜카드 건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당원, 친한 당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저희도 벌써 이미 그분이 전략공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딱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건 뭐냐. 대통령실이 벌써부터 총선, 수도권 일대에 총선 나갈 사람들을 다 임의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주에 벌써 대통령실 관계자들 누가 나온다, 이 쭉 명단이 벌써 돌지 않습니까? 이런 도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로 돌아가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패한다 하더라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원희룡 비대위원장 이거 없다. 그냥 김기현으로 간다. 왜?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필요한 사람, 대통령실, 검찰 꼽고 싶은 애들 딱 꼽게 하는 거. 김기현 이 사람이 말 잘 들으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